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뭔가 잘 해결되지 않는 사건 위주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명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 되게 들썩였던 사건이었고요. 대부분의 머릿속의 기억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사람을 죽였다 라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전직 수사관인 분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내용이 저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이 지금 저와 그동안 진행했던 컨텐츠 중에 시즌1이었던 제가 이전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내용의 길이로 봤을 때는요, 아마도 굉장히 긴 내용으로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좀 루즈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컨텐츠 중에서는 가장 긴 대본량을 이제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분명 이상하고 짜맞춰진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범인이 누구다. 이미 잡혀있는 범인이지만 아직도 범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가족들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하나씩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왜 검찰과 경찰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유족은 왜 억울해하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 컨텐츠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있는 유족분들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재판부나 항소를 하기 위해서 다시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사건의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09년 7월 6일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시 황전면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저도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몰라서 네이버에 있는 이제 지도를 따라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가 순천 시내에서도요, 되게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야 돼서 버스를 타고도 약 30-40분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대부분 마을 터전에서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다 같이 친하게 사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여기는 또 희망근로라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서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들, 할머님들께서 같이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신 것들도 있었는데, 2009년 7월 6일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평상시랑 아무것도 다른 일이 없던 거죠. 오전 5시에 자전거를 타고 손에 맛있는 음식을 들고 함께 나갔던 최씨 할머니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분입니다. 오전부터 풀베기를 하면서 이제 희망근로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새벽부터 하던 터라, 그리고 또 2009년 7월 6일 여름 날씨였고 당일 날씨가 거의 30도에 육박했기 때문에 점점점 더워진다라는 느낌이었죠. 오전 9시쯤 휴식 시간이 첫 번째 부여가 됩니다. 모두 할머니들도 목도 마르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중에 일하는 그 최씨 할머니 57살이셨습니다. 당시에 막걸리를 가지고 온 봉투를 짜잔 하고 보여주면서 막걸리 갖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2병의 막걸리를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그 2병 중 1병을 이제 사람들에게 따라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서 생존하신 분이 했던 얘기인데, 염색된 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막걸리 색보다 훨씬 더 진한 색깔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 둘러 앉아서 최 씨가 나머지 3명에게 막걸리를 따라주고 있었는데, 색이 좀 갈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뭐야? 좀 고급진 건가? 이거 칡이네, 칡이 들어가 있는 막걸리네 라고 하면서 같이 보고 있던 겁니다. 먼저 최 씨 할머니가 마시게 되고요, 다른 할머니분들도 마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 이 씨 할머니만 딱 먹었을 때 뭔가 입이 이상하고 텁텁하고 뭔가 화끈한 게 올라온다라는 느낌 때문에 바로 뱉으신 겁니다. 맛이 이상한데?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최씨 할머니를 포함한 4명이 쓰러지게 됩니다. 한 분, 생존하신 분은 복통만 호소했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최씨 할머니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생존했던 이씨 할머니의 말은 술을 먹는데 좀 이상했다. 뭔가 사람이 그리고 먹자마자 다들 눈이 뒤집히고 막 뭔가 이상한 게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되게 짙은 색의 이상한 막걸리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분명히 가지고 온 건 최씨 할머니가 가지고 왔고 최씨 할머니가 따라줬고 최씨 할머니는 사망했습니다. 출처가 어딘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최씨 할머니의 남편인 백씨입니다. 백씨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마을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술을 가끔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가져다 주는 술이죠. 뭐 힘드니까 고생하니까 좀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날도 제가 새벽에 봤는데 집 앞에 저희 현관 안에 거기에 그냥 뭔가 술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그냥 그거 뜰채 같은 데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 그냥 나갔죠. 그게 7월 6일 새벽 5시 정도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 안에 막걸리 2통이 있었다고요. 남편은 그걸 두고 갔고 왜 막걸리가 있네 뭐 가져가서 먹어 라고 얘기해서 아내인 최 씨는 그걸 싣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일터를 갔던 거고요. 거기서 이제 희망글로 일을 하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일단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건 현장 내용만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봤을 때에 대한 생각인데 이런 사건의 대부분의 범인은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가지고 온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고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 다른 분입니다. 도리어 마신 사람, 가지고 온 사람, 마신 사람 제일 먼저 마셨고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원래 먼저긴 하죠. 갖고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좀 상황을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연 이 일이 청산가리라는 게 지금 현재 들어가서 사망을 했다라는 얘기로 나온 건데 청산가리를 언제 넣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산가리가 원래 들어가져 있는 술을 갖고 와서 일이 발생한 거라면 그렇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이씨 할머니는 되게 운이 좋아서 살아남으신 경우 나머지는 모르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한 분은 중태에 빠졌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청산가리 자체가 원래 들어있지 않은 술이었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그 안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용의점 선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씨 할머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씨 할머니가 먼저입니다. 상황만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용의점에 대한 진술을 얘기하는 건데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마당에 있는 술을 아무런 의심 없이 이거 뭐 누가 가져다 줬으니까 뭐 가져가서 먹어 라고 얘기하는 그 남편의 진술입니다. 물론 뭐 마을 동네 주민들이 그런 문화가 원래 있었다면 뭐 그럴 수 있다 손 치겠지만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 술이 집 앞에 있다라고 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서 뭐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경찰은 수사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건지 아닌 건지 말이죠. 자, 그리고 경찰이 그 다음에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게 만약에 원래 타진 거라면 어떻게 타져 있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따서 그 안에 이제 약국물을 넣고 그리고 나서 갖다 주는 경우 그게 아니면 주사바늘 같은 걸로 뚫어서 넣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여기도 전부 수사가 들어가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현재 사건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제를 조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군가가 여기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에 대한 문제죠. 첫 번째는 완전 사이코틱한 범죄자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자, 범인의 목적이 뭐였을까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사에 혼선이 갔던 이유도 되게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아니 다 좋은데 도대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했지?
만약에 백 씨의 남편이죠. 백 씨의 진술대로 그 집에다가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갖다 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목적은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됐던 건데, 그걸 어떻게 하다가 최씨 할머니가 밖에 가지고 나갔고 다른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정말 사이코틱한 범죄자라면 불특정의 사람이 사망하길 바래서 줬다라는 경우일 확률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남편 아내인 최씨 그리고 남편 백씨의 습성을 알아서 아마 여기다 술을 넣어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먹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사건이 왜 초반부터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냐면, 도대체 목적이 뭐야? 목적이 최씨 가족을 죽이는 거야? 최씨를 죽이는 거야?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거야? 너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래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전제입니다. 용의점에 대한 문제가 이만큼 벌어져 버린 거죠. 불특정 다수였느냐, 아니면 아내의 습성, 남편의 습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놨느냐, 아니면 그냥 할머니들을 죽일 목적, 아니면 가족을 죽일 목적이었느냐. 아니라면 최종적 범인은 이씨 할머니, 거기에 온 막걸리에 약을 탄 사람. 지금 범주는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깊게 들어가 보고 싶겠지만 복잡하고 뭔가 심오하고 얘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전남경찰청 그리고 순천경찰서는 국과수에게 하나의 내용을 받게 되는데, 최 씨를 숨지게 한 이 막걸리에서는요, 청산가리가 약 11mg이 검출이 됩니다. 최 씨 남편이 마당에서 주워서 가져간 건 750ml 2병인데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독성이 매우 강한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는데 2병 중에 1병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죽일 목적이었다면 두 가지에다 다 넣어놓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750ml 2개면 거의 1.5리터입니다. 1.5리터 중 하나에만 넣고 하필이면 이분들이 이날 그 2개 중에 들어있는 걸 드신 겁니다. 제일 궁금했던 건 그럼 청산가리를 이 안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었을까? 경찰이 처음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발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청산가리에서는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이 막걸리에는 지문이 묻지가 않았습니다. 라는 진술, 그런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여러분하고 그 단란주점 사건을 진행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뭔가 차갑고 여름에 바깥에 있게 되면 겉에 물 같은 게 맺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기름 성분으로서 지문이 찍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막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원래 지문이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문에 대한 건 원래 없는 게 정상적일 수도 있던 거죠. 그걸 찾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병뚜껑이 먼저 따져 있었나? 왜냐면 병뚜껑이 따져 있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만 되면 범인은 그 안에서 결정납니다. 거기에 같이 있던 할머니분들. 근데 그런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마시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시선을 끌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확인을 못합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냐면 주사바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 발표도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청산가리는 주사로 주입이 불가능합니다. 청산가리는 가루고요. 약간 알갱이의 재질이기 때문에 뭔가 물에 타서 희석해서 넣는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워낙에 입자가 두껍습니다. 직접 넣어서 타는 게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범한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죠. 진전 자체가 없게 됩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곧바로 가족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유족이자 남편, 용의자 백씨입니다.
당시에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경찰이 남편 백 씨를 의심했던 이유가 자신의 집 앞에서 발견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집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집은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는 철문대에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있고요. 옆에 이제 뭔가 장작 같은 게 쌓여 있고 창고와 화장실이 밖에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집 안에 트럭을 놨었고 트럭 뒤편에 검은색 비닐봉지, 즉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문이 막 열리고 그 집 안에 강아지 2마리가 있거든요. 개를 2마리나 키우시는데 뭐 개가 짖었다라는 진술을 들을 수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누군가가 검은 비닐봉지를 두고 갔다. 뭔가 이상했다라는 부분이죠. 진술에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내 최 씨가 술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술을 가져가라고 얘기한 게 남편 백 씨다 보니까 백 씨에 대해서 먼저 용의선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용의선상에 두고 무언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게 되는데 되게 특이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집에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두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이 막걸리를 가져놓은 사람입니까? 또 세 번째 질문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부정을 하게 되고 거짓말 탐지기에선 진실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들으신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경찰이 가족을 의심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용의점을 잡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준 사람이 백 씨다 보니까. 근데 진술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상한 게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는데 저희하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그 범죄심리학과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저 질문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질문을 총 5가지를 했는데 5가지 중 3가지는 다 단답형의 질문이었습니다. 막걸리를 구입하셨습니까? 어떤 건지 아시죠? 막걸리를 보셨습니까? 이런 단답형의 간단한 질문인데 이 2가지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집에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두었습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거짓말 탐지기를 한 게 맞을까? 제대로? 왜냐면 거짓말 탐지기의 기본은 복문 질문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복문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어느 쪽에 포인트가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예를 범죄자의 입장에서 심리적 안도감을 느껴서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 당신이 집에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두었습니까가 아니라 질문을 하려면 이게 맞다는 거죠. 청산가리를 사셨습니까? 아니요. 청산가리를 탔습니까? 막걸리를 위에 두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물으면 청산가리를 탄 걸 물어본 건지 막걸리를 두은 걸 물어본 건지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도 당시에 막걸리를 가져다 놓은 사람입니까? 막걸리를 탄 게 중요한 건지 가져다 놓은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문제성,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 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였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도 청산가리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청산가리는 워낙에 좀 입자가 좀 굵어서 좀 빻아서 넣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언제 넣어졌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만약 용의자 현상이 있던 남편 백 씨가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분이죠. 살아남은 할머니, 이씨 할머니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루를 갖고 있다가 내가 따라줄게 라고 해서 그 안에 넣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넓게 생각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범위만 넓히고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정도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진전이 되고 백씨 쪽 가족의 내부에서 함께 살았던 가족 내에서 진실 반응이라는 게 나오게 되자 경찰은 무언가 혐의점을 다른 쪽으로 찾고 싶어 했던 겁니다. 당연히 원래는 이씨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 없어요?
의심 가는 사람 없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가족 관계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가족이 이런 관계도를 같이 썼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보신 그 집에는 이렇게 셋이 같이 거주합니다. 막내딸입니다. 이렇게 셋이 거주하게 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보시다시피 큰딸 부부, 그리고 아들, 둘째 딸 부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경찰은 의심 가는 사람이 없냐라는 걸 가족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같이 산 건 막내딸인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마을에 있는 아저씨인데 장모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최 씨 할머니는 사망 전에도 자신의 여동생에게 그 장 씨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소연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 막내딸이었던 이제 백희정 씨가 그 장 씨라는 남자와 뭔가 좀 이상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왜 자꾸 추근덕거리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자기 예전에 그 장 씨한테 성추행 당한 적이 있다라는 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계속 살았던 그 이제 막내딸 백희정 씨도 혹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나라는 걸 늘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모였던 분이 백희정 씨를 만나서 물어보게 됩니다. 장 씨 알아? 라고 했는데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엄마 죽인 사람이 누군지는 찾아야 되니까 그냥 얘기를 해봐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꿨던 거죠. 그리고 당시 장 씨가 5월달입니다. 사건 발생 몇 달, 2달 전에 엄마한테 너 왜 엄마한테 이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백희정 씨 막내딸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 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면서 백희정 씨를 때린 겁니다. 내가 너희 집 딸 쑥대밭으로 만든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희정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게 동기가 거의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성추행이 아니라 혹시 성폭행 같은 문제도 있었나? 라는 부분으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막내딸에게. 근데 처음에는 그거 부인하다가 나중엔 그 피해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2009년 7월 26일 경찰은 백희정 씨를 도와서 백희정 씨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즉 강간 혐의죠.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진술로서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막내였던 백희정 씨에게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한 진술을 다 받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성 관련 일을 겪었어요? 집이요. 그럼 혹시 당했던 그 집의 구조, 집안에 있었던 물건 같은 거 혹시 얘기하고 그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구조와 그림을 전부 다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걸 전부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장 씨의 집에 있는 모든 구조와 그리고 물품과 일치하게 됩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해서 장 씨를 데리고 오게 됐죠. 자, 장 씨에 대한 부분은요, 확률이 되게 큽니다. 뭔가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발설을 하니까 그걸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정확히는 아마도 최 씨를 먹이려고 하진 않았다. 아마 정상적인 원래의 생각대로면 그걸 그냥 집에다 갖다 놨으면 그냥 집안 식구들이 같이 나눠서 먹었겠지. 그러면 남편 백 씨, 아내 최 씨, 그리고 딸 백희정 씨까지 그걸 마시고 아마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갖다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청산가리 같은 막걸리를 뭐 그 사람들이 샀는지 누가 갖다 준 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주면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장 씨의 동기도 명확하고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가장 퍼펙트한 방법이 나오는 게 이쪽인 겁니다. 자, 다만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 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막내딸이었던 백희정 씨가 약간 지적인 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IQ가 76 정도로 나오게 됐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동네에서 약간
추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좀 편하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다. 동기라는 부분은 어쩌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동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간 사건이 훨씬 가능성이 커졌죠. 동기라는 게 나온 장 씨가 가장 위험한 인물인 겁니다. 장 씨를 용의자로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에다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범인을 잡아버립니다. 범인을 잡아낸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여기가 되게 이상한 포인트인데요.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검찰이 갑자기 투입이 됩니다. 원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경찰분들께서 조서를 꾸미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에게 넘기면 검찰이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우리가 맞겠다라고 하고 내사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러냈던 거죠. 계속 백희정 씨도 부르고 주변 참고인도 부르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인을 잡아버립니다. 바로 범인은 장 씨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인은 장 씨가 아니라 범인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범인은 남편 백 씨와 막내딸 백희정 씨다 라고 발표합니다. 정말 생뚱맞은 발표였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나온 발표였죠. 아니, 지금까지 그냥 다른 그냥 유족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죽였냐는 거죠.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었는데 막내딸이 자백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어머니를 왜 죽였어? 라고 물어봤던 게 아니었다 라고 검찰은 설명합니다. 이후 장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범죄 혐의를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가 막내딸 백희정 씨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성폭행 했어요? 아유, 안 당했어요. 네? 왜 성폭행을 안 당했는데 했다고 했어요? 그거 무고죄예요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어머니를 죽여서 다른 범인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족들도 깜짝 놀랐는데 밤 한 11시 반 정도에 검찰청에서, 경찰도 아닙니다,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희정이가 범인이었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남편 백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틀 뒤 딸이 공범이 누구야? 라는 질문에 아빠요 라고 해서 백씨가 체포된 겁니다. 당시 차장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다 보니까 당시 피고인 백모양, 딸이죠, 백희정 양이 장씨가 자기를 성폭행했다라고 해서 숨기려고 해서 수사 방향을 틀려고 했는데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그냥 자백을 하고 공범을 얘기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자, 실제로 약간 지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IQ 76. 지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모든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산가리를 집 앞에 두면 가져가겠지. 가져가서 마시다가 또 2개 중에 하나 마시고 사망하겠지. 나는 걸리지 않겠지. 나는 내가 머리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겠지. 처음엔 자기도 모른다고 진술했던 사람입니다. 장씨 몰라요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장씨가 범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검찰 조사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 안 그랬어요 라고 또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좀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내부에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상태였다면 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전에 검찰 조사나 아니면 경찰 조사할 때 늘 이모랑 같이 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적장애도 약간 있고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근데 하필 이렇게 자백을 한 날이 이모님께서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갔고 혼자서 검찰청 안에 들어간 날이었던 겁니다.
과연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술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고 답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안 당한 거예요? 이거 안 당하면 큰 범죄이고 무고죄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협박이 아니고 정보 전달일진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또 불안감으로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건 수사관님들, 검찰관 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약간 지적장애가 계신 분이 이 정도까지 철두철미하게 혼자서 모든 걸 계획했다? 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다는 것. 그리고 이틀 뒤에 아버지를 얘기했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맞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거 혼자 했다고 보기 좀 애매모호한데? 공범 있겠지. 같이 도운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랑 같이 너 도와준 사람 누구야? 물론 여러분 이거 뇌피셜입니다. 절대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너 도와준 사람 누구야? 아빠요. 근데 그게 범행, 엄마 죽인 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야? 라는 말과 너 도와주는 사람 누구야? 라는 말은 사실 천지 차이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아버지가 긴급 체포가 되게 됩니다. 아버지도 뭐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약간은 이제 지적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IQ는 86으로 나왔고 약간 다혈질의 성격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주변 모두는 다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술한 내용에서 어떻게 됐는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막걸리를 마시기 4일 전이었습니다. 시내 장터에 남편 백씨와 아내 최씨는 함께 맛집이다라는 걸로 뭔가 시내 장터에 가서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막걸리를요. 그리고 범행 이틀 전인 7월 4일 밤 8시 공범이었던 딸 백희정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는다. 그것도 집 옥상에서 넣었다고 합니다. 2병 중에 1병만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청산가리는 총 11.85g, 딸은 딱 2번 스푼으로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넣어서 흔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희석한 막걸리는요, 그거를 그냥 밖에다 둔 게 아니라 그 넣기 전에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는 야채칸, 당일날 넣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야채칸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그날입니다. 딸은 남자친구, 정확히 남자친구라고 하긴 그렇고 뭔가 이제 채팅 어플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러 부산으로 놀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동 경로를 조사해봤더니 7월 4일에 부산에 간 게 확인됐고 7월 5일 오전에 부산에서 창원, 그리고 다시 순천으로 집으로 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월 6일 새벽 3시경 막걸리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딸이 마당에다 놓았고 새벽 5시 일어난 남편 백씨가 봉투 안에 있는 막걸리를 확인해대고 그걸 그대로 토방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있는 아내가 나갈 때 가져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진술의 모든 내용에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모의부터 실제 실행까지 거의 함께하는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었다. 희석은 딸이 했고 전하는 건 아버지가 했다. 아버지가 막걸리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아버지가 전해주고 탄 거는 딸이 하고, 그리고 그걸 최 씨가 가져가서 불특정 다수와 함께 먹고 사망하게 된 것.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당시 생존자에 대한 또 진술도 있습니다. 무슨 술인지도 모르고 가져온 사람도 무슨 술인지도 몰랐다. 그냥 먹고 다 쓰러지게 된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도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왜 2병 중에 1병만 넣었을까요? 그리고 2병 중에 1병 넣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까딱하다 잘못 먹을 수도 있고 잘못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무언가 시간에 쫓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시간에 쫓긴 건 없습니다. 이미 이틀 전부터 준비를 계속하고 있던 건데 왜 굳이 1병에만 넣냐라는 거죠.
그리고 딸이 조금 지적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남편 백씨가 알고 있었다면 남편 백씨가 준비를 했을 텐데 왜 굳이 딸을 같이 결부시켰을까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딸은 청산가리를 제조해놓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밖에 갖다 놓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만약에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 안에 뒀다가 누군가가 실수로 먹을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유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죠. 여러분과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